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ING 대표님을 모시고 공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대표라고 합니다. 강남구 출신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올해 11년 차고요. 2013년도에 진로교육회사로 창업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스터디 카페 업으로 바꾸면서 작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채우는 테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회사인 건가요? 공실 채우는 전문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9개 정도 있고 약 한 100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스터디 카페이지만 마제스티라는 우리나라 1등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시티케이션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키즈 카페, 저가 커피 브랜드 중에 커피 온리, F&B도 다이닝 갈비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고층 공실을 해결해주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1층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도 확보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꼬마 빌딩 시장이 요새 어떤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더 심해요. 메인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2층 이상부터는 사실은 거의 뭐 전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심했고 앞으로도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 더 많이 나올 거고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아이템들이 결국에는 인건비가 또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F&B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반무인화되고 있는 아이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혹시 입지가 좋은 데는 너도 나도 다 입점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데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켰냐면요. 임대하지 않는 이면도로에 있는 고층을 해결하는 걸로 저희 1호점이 출발을 했습니다.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못 받는 건물이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스터디 카페로 성공시키면서 빠르게 지방에서 이름을 알렸고 지금은 서울 경기권에 메인에 좋은 건물들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남들이 관심을 덜 갖는 건물들도 지하층이라든가 지상층들을 잘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주차가 돼야 되는 아이템이 있고 스터디 카페처럼 주차가 필요 없는 아이템도 있어요. 건물의 위치와 상황들을 판단해보고 만약에 뭐 주차가 안 된다. 그 주차가 안 된 아이템들 중에서 선별을 하고 그 아이템 수익률이 얼마 나오고 또 건물주께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맞는지를 따져보고 저희들이 이제 입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이 건물의 가치가 엄청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되게 유명한 커피숍들도 퇴실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 커피 브랜드라던가 제과제빵 브랜드 자리에 그 매장이 나가고 작심 스터디 카페로 들어가서 수익률을 그거보다 더 냈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메인 도로로 점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임대료보다 더 낮게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게 건물주 분들께도 이득이 되는 건지. 너무나 메인 자리에 들어가기 힘든 건물은 저희도 임대료를 내고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엄청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상권인데 이 건물이 공실이 좀 오래됐다고 한다면 건물의 이자, 금융비용이라던가 시설지원금으로 나올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수익률을 얼마 맞출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미니멈으로 뭐 이자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를 한다던가 좀 더 매출이 많이 나오면 수수료로 좀 더 높은 걸 드린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면서 여러 케이스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과 수수료를 받는 것과 어떤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기회비용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로서 여기로 임대를 맞추자고 한다면은 매월 나가는 이자를 계속 내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자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임차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아가지고 이 수익률을 낮추는 건 반대이고 제가 건물주여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다만 이거를 공유 오피스 개념 형태로 해서 전대 개념으로 놓고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놓고 원하는 임차 조건들을 계속 비딩을 붙이는 거죠.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수익이 들어오는 걸 커버를 하면서 그 임대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이 투트랙 전략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한 층에 실평수 50평짜리 건물을 4개 층을 우리들이 관리한다고 해볼게요. 2개 층은 통으로 임대하고 2개 층은 공유 오피스로 쪼개서 공유한단 말이에요. 임대를. 원하는 수익률을 못 받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하지 않게끔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누군가 그 가격을 쓴다고 한다면 계약 종류에서 밑으로 내리고 거기 위로 올리고 공유 오피스로 내리고 또 채우고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입점하시고 그러면 건물주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건가요?
한 300분 이상 분들이 다 건물주, 상가주 분들이시고 실제로 많이 만나고 있죠. 매출 부분도 다 오픈을 해주시고 여기 유사한 지역의 부가가치세 증명원 이런 것들도 브랜드마다 떼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상 매출표를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건 투명하게 당연히 해야죠. 사실 미니멈 개런티가 없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미니멈 개런티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는지 지역에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상권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 우리 브랜드가. 그러한 경우들은 조금 미니멈 개런티를 세게 넣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는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이 건물이 가치가 더 올라가고 이 건물에서 받는 이득이 훨씬 높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니멈 개런티를 조금 낮춰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니멈 개런티는 좀 올려주되 뭐 지원금이라든가 복합적인 요소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보니 조금 더 높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자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미니멈 개런티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숨을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탁 영업 자체가 기업에서만 더 이득을 많이 벌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도 다 건물주분께서 해주시고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빠지면 그만일 거라는 그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받는 수익은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많나요? 매출이 나오든 말든 이제 50%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의 10%, 8%, 어떤 건 12% 이렇게 설정해 놓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무리 뭐 해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는 매출들이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하게 됐었을 때는 수익률이 괜찮죠.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 자체를 워낙 높게 해놓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마진을 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건물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존재하지만 나는 그냥 상징적인 게 필요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테리어 업자처럼 그냥 돈만 벌려고 브랜드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이라는 브랜드도 연간 교육 콘텐츠에 20억씩 5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업계 1등 브랜드들을 인수해서 계속 공간에 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물에 들어갔었을 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건물의 매각 포인트라던가 운영 포인트라던가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강남에 이제 봉은사 쪽에 있는 건물 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강남이나 뭐 서울권의 비싼 건물들은 임대료를 깎아줘서 남들한테 내가 주기엔 싫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노출돼 버리니까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공유 오피스를 입점시킨 다음에 공유 오피스에서 전대를 주는 방식을 해버리면은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했다가 채워놓고 누군가가 산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리스백을 가게 되면 항상 한 거에서 어느 정도 내가 5년 개런티 한다 3년 개런티 한다 나오면은 이 정도는 내가 차입금에 대해서 매월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 나오니까 팔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사무실 들어가던가 이렇게 임차를 맞출 거야 해서 다 건물을 매입하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MD 구성이 안 되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강남 건물 같은 경우도 최근 2, 3년 안에 통임대를 맞춰서 팔 거야 이런 관점으로만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중으로 지금 비용이 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뭐고 명확히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명확하게 랜드마크 될 수 있고 임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심플해서 명확한데 단점으로 본다면 레버리지를 엄청 땡겨서 쓴 사람은 절대 통임대하면 안 된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만약에 통으로 들어왔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었을 때는 건물이 경비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건물을 뺏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걸 뺏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로 A라는 건물을 레버리지를 한 80% 땡겨서 샀어요. 임대를 들어왔는데 월세를 안 내요. 돈을 못 감당해서 은행에서는 경매를 넘기는데 이 경매에서 이 물건을 받은 사람이 명도가 돼야 이 건물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명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개인은 이걸 못 살고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 둘이 짜고 통으로 들어간 다음 명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버리면 둘이 이 건물을 먹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노량진의 학원 같은 데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건물을 뺏기기도 하고 뺏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임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봐야 된다. 문제에서 해결이 되려면 위탁 운영 계약을 해결하면 돼요. 우리 같은 회사가 있다면 우리 같은 회사한테 위탁 운영 권한을 5년 동안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 수익률을 맞추면서 이걸 갈아 끼는 거를 해야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될 시엔 이 건물이 되게 위험이 큰 거죠. 실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죠. 어쨌든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도 임대 사업, 매매 사업이다 보니까
보니까 회사를 하나 운영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건물주 분들도 견해를 조금 넓혀서 어떻게 가치를 상승시키실지 강남구 대표님을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분들과 시행사분들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이 ING 스토리의 매력은 뭐예요? 다양한 테넌트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큰 평수의 공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크고요.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 공간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예약 시스템부터 고객 데이터 확보하고 그거를 다시 충성 고객 그리고 고객 락인되게 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심이 그러하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핵심이 뭐냐면 인력이에요. 근데 그 인력을 뽑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이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마케팅을 하더라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이 뷰티 쪽은 채용 사이트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용사들 뽑는 그런 채용 사이트에서 많이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회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력 관리, 소싱, 소프트웨어 공간 제어, 데이터 확보, IT 테크랑 좀 잘 접목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공간에 그냥 막 들어가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데이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별이에요. 시스템에 투자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여기에 정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죠. 위탁 운영이라고 하면 특정 브랜드가 지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부동산이 살아나는 걸 좀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좀 느껴지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여기는 뭐 지원금 받고 뭔가 리스크 없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 비용 안 받잖아요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맹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그 옆에 가맹점을 못 내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더 커요. 예를 들면은 청담동에 저희랑 제휴한 순수라는 브랜드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청담동 거기 압구정에는 매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들이 신사동이라던가 예를 들면 노련동에 매장을 냈어요. 그럼 그 주변에 매장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하나의 매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매장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물주분들이 너무 간과하고 이제 그냥 내가 지원금, 내가 혜택 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대화의 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상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도 잃는 기회비용이 있다.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서로가 리스크를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잘 됐을 땐 잘 된 대로 많이 가져가시고 안 됐을 때는 또 안 된 대로 우리도 책임감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개런티로도 보장을 하고 그렇게 윈윈이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간임대 백종원님 모시고 공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들어봤는데요. 건물 공실 문제로 골머리 아프신 분들 1층뿐만 아니고 지하 그리고 상층부 인사이트까지 얻는 시간을 대표님께 함께 가졌는데요. 고민 많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